안녕하십니까. 헤븐마우스의 시몬입니다. 어떻게 저번 첫 회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나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다고 댓글 남겨줘도 뭐 상관없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 자랑을 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kg 정도 빠졌는데요. 뭐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절도 그 다음에 제 몸도 변화 한 달 동안에 세상도 또 역시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서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셨고요. 기간 동안에 제 눈을 좀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11월 한 달을 위령생활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낙엽도 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 저물어가는 것을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 11월 자체가 굉장히 위령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언제나 좋은 죽음일 것 같아요. 가가지고 온화하게 가족들과 같이 오붓도붓해서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족이 함께 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행복인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죽음이 훨씬 많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10월서부터 11월 초까지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은 바로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5분의 택배 노동자분께서 과로로 세상을 떠나거나 또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분들께서는 하루도 쉬지를 못하시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택배를 이용합니다. 어쩌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에 또 한 명의 죽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죽음인데요. 오늘은 뭐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을까? 이건희 회장님 기사가 얼마나 쏟아져 나왔을까?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에 대한 기사가 얼마나 쏟아져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25일,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님 기일서부터 일주일간 그에 관련해서 나온 그 기사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이버로 찾아보면 1051건이 나오더군요. 1051건이 나왔는데요. 택배 노동자 사망이 주요 뉴스의 쟁점이기 시작했던 게 10월 12일인데 그때서부터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기사 양은 650건 정도입니다. 언론의 이목을 좀 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 그저 넘길 만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도 있었고, 장시간, 저임금의 살인적 노동 강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이런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던 택배 자본의 태도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그에 따른다는 얘기겠죠. 우리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서 일주일에 택배를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뉴스나 언론 기사를 보다 보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크게 확대가 되면서 택배의 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킨 물건을 새벽에 배송해준다. 신선한 식재료를 배송해준다고 하는 새벽 배송이라는 거야. 아니면 총알 배송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송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이러한 택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심야 노동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택배회사는 이윤을 위해서 택배 분류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그 택배 분류도 택배 배달 노동자들한테 전가를 시켜서 하루에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얘기 말고요. 우리는 택배를 받을 때
전달해 주신 택배 노동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국회 국정감사가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택배 회사들이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책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택배 회사가 내놓은 대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야 배송시키지 않겠다. 심야 배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택배물 분류를 좀 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사실 말해서 책임을 좀 면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택배 노동자가 배송해야 할 택배 양 똑같습니다. 택배 양도 같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택배 양은 똑같이 있는데 심야 배송은 시키지 않겠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더 적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자동 분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지만 가장 쟁점이 됐던 분류 인력을 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문제는 과연 택배 배달 노동 하시는 분들이 분류까지 하시기 때문에 심야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 분류 인력을 고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택배 노동에서는 분류 인력을 고용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고용하겠다는 말은 없었죠. 그냥 자동 분류 시스템만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00억을 투자해서 시스템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절반가량은 노동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0억을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250억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대책 아닙니다, 그거. 근데 이것을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언론하고 정치계에서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의 대책을 잘 검증하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감시의 모습도 남아있지 않은 채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비해서 언제나 항상 양보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파업을 하게 된다면 빨갱이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핍박을 당했죠.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선거 때서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에도 가셨었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죠.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동정책은 날로 후퇴를 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대기업의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을 하더군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하청뿐만이 아니고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그 법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산업안전법만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벌금 정도만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요만큼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번 일을 바라봐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한 이웃이죠. 택배 노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연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말고요. 연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나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조그마한 뭐 사탕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러한 선물을 챙겨주거나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0년이라는 얘기겠죠. 전태일 열사가 그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신음하고 있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 봉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하신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흘렀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현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택배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은 노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헤븐마우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엔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겁고 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택배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택배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장시간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헤븐마우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주제를 들고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또 질문이에요. 넘어가지. 저도 이거를 택배 노동자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댓글들이요? 이제 택배 노동 하신다는 분들인데 네. 그거 다 회사가 강제한 게 아니고 네.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한 거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좀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데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선택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좀 주신다면. 그러면 어떠세요? 그렇게 댓글 쓰고 앉아있는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지정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전거를 타고 회사 근처에서 밥 먹으러 자전거를 타고, 따릉이 아시죠? 예, 그런 걸 타고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시는 그 라이더 분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행기에서 비행기 모시는 분입니다. 이게 저기죠. 그 파일럿이죠. 여객기 모시는. 제 예전에 노동운동 할 때 그때 살짝 뵀던 분인데 그분이 나를 보시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겨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이더를 할 수밖에 없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보자고 쌩 가셨어요. 그런 것도 자신들이 선택한 건가요? 그건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